한때는 손끝만 스쳐도 반응하던 그것이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조용하기만 하다. 입으로 정성껏 자극을 주어도 눈을 감고 간절히 집중해 보아도 마치 잠들어 버린 듯 미동조차 없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당신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아직 남자로 살아있는 걸까? 누운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운데 당신의 중심은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손만 스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벽을 짚고 들어갈 만큼 자신감 넘쳤던 몸이 지금은 초라하게 축 늘어진 살덩이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발기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침묵은 몸의 문제이자 자존심 전체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놀림당할까 두렵고 아내에게 말하면 실망한 눈빛이 떠오를까 겁납니다. 병원에 가자니 창피함이 앞서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결국 혼자 스마트폰을 켜고 조용히 검색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비아그라 효과 없음, 발기 안 될 때 해결법,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한 이 영상.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약 광고나 수치심 자극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발기 기능이 사라졌을 때 진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 그리고 약으로도 안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치료 방법들까지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그러나 따뜻하고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모두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지 발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성의 발기는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충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력은 곧 전신 건강, 순환 기능 뇌의 반응, 호르몬 균형, 그리고 자존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발기력의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해면체로 가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들이 더해지면 이 과정은 훨씬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체적 원인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위축입니다. 과거엔 눈빛 하나로도 뜨겁게 반응하던 감각이 지금은 아무리 자극해도 조용하다면 그건 단순히 혈관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자라난 두려움이 뇌의 흥분 신호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의 김정훈 씨 69세. 한때는 하루 3번도 가능했던 강력한 자신감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그는 점점 삶의 긴장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마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난 남자가 아니야.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침묵이라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가 뚝 하고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내의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은 방을 쓰는 동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투라 같은 약물들. 이 약들은 공통적으로 PDE5 억제제 계열에 속합니다. 이 말은 음경 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인 CGMP가 몸 안에 더 오래 남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서 흥분하라는 신호가 올 때 그 신호를 혈관이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은 그냥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적인 자극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알약 하나 삼킨다고 바로 중심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흥분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자극이 동반될 때만 이 약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 약의 효과를 좌우하는 건 타이밍입니다. 비아그라는 보통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약효는 4시간에서 6시간 지속됩니다. 시알리스는 복용 후 1~2시간 후에 반응이 시작되고 최대 30여 시간까지 효과가 이어집니다. 그 말은 오늘 밤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 성관계 1시간 전에는 복용을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나의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58세 이성호 씨는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단둘이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15년 만에 떠나는 둘만의 여행이었죠. 아내는 이날을 위해 머리를 곱게 손질하고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예쁜 속옷을 준비했습니다. 이성호 씨도 깔끔한 셔츠에 비아그라를 몰래 챙겨 넣고 출발했습니다. 온천에 도착해서는 오랜만의 여유와 따뜻한 물에 온몸을 맡기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엔 된장찌개에 고기, 그리고 소주 한두 잔이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식사 직후가 문제였습니다. 이성호 씨는 방에 돌아오자마자 약을 삼켰고 얼마 후 얇은 가운을 걸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지금이야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달아오르고 속은 울렁이며 머리는 멍해지고 다리는 힘이 풀렸습니다. 중심부는 마치 잠긴 방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장난스럽게 왜 그래 오늘은 좀 떨려 하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표정이 어색해졌고 그는 결국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그냥 자자.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실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럴까봐 아내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무너진 건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이처럼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약의 효과는 2배, 3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약 복용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하며 특히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약 성분의 흡수를 방해해 비아그라든 시알리스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날 이성호 씨가 겪은 실패도 된장찌개와 고기, 그리고 소주가 겹치며 약이 흡수되기 전에 이미 모든 환경이 방해 요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둘째, 절대 술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알코올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어지러움, 두통, 저혈압 등이 생기기 쉽고 오히려 발기에는 방해가 됩니다. 술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류순환과 신경 전달에 악영향을 주며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먹었다고 바로 성관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약이 체내에서 흡수되고 뇌와 몸이 흥분 상태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인 자극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자극, 부드러운 스킨십, 심리적 교감 없이 약만 삼켰다면 중심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요약하면 남성의 몸은 단순한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속에서는 호르몬, 혈관, 신경, 감정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약은 단지 도와주는 보조수단일 뿐, 진짜 주도권은 언제나 당신의 감정, 의사소통, 그리고 파트너와의 신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 그리고 타이밍까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약은 온전히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약들이 전혀 듣지 않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흥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문제라면요. 이제부터는 정말 민감하고도 솔직한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감추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준비가 된 분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경진공 펌프입니다. 이 장치는 음경에 실린더를 씌운 뒤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 결과 혈류가 강제로 해면체로 유입되면서 발기를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그 후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밑부분에 탄력 고무링을 착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발기가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무링을 오래 착용하면 통증이 생기거나 느낌이 다소 인위적일 수 있어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보다 회복에 대한 희망이 더 중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74세 박기현 씨는 이 방법으로 다시 성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바로 자가 주사 치료입니다. 이 방식은 해면체 안에 직접 혈관 확장제를 주사하여 강한 발기를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듣기엔 무서울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바늘은 매우 얇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10분 이내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반복 사용 시 섬유화나 통증 심할 경우
영구적인 발기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하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은 분들도 있습니다. 81세의 이진호 씨는 이 자가 주사요법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사 놓고 나면 10분 뒤 아내가 내 손을 먼저 잡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남자입니다. 이처럼 기술이 감정을 다시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소발기 유도 젤 또는 크림입니다. 음경 끝부분에 바르면 혈관이 확장되며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약효가 다소 약하고 무엇보다 성관계 중 파트너에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호르몬 보충 요법, 특히 테스토스테론 보충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주로 선격이 저하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방법만으로 발기가 유도되지는 않으며 비아그라나 다른 치료들과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아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했던 당신의 중심이 지금은 베개처럼 축 늘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휴식일 뿐입니다. 약물의 원리, 타이밍 생활, 습관의 변화, 대체 치료까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도 충분한 에너지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침대 위에서 무너졌던 자존심,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에 도망치고 싶었던 그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단지 한 번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혼자서 감당해온 수치심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당신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 역시 여전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며 아내와 다시 설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손을 뻗는 것, 한 번 더 말을 거는 것, 한 번 더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 그 순간 당신의 중심은 단지 혈액이 모이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열망의 중심, 다시 뛰기 시작하는 진짜 심장이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늦은 때란 없다는 것.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가 넘었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그 어떤 상태에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회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행입니다. 몸의 자극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세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가 보세요. 그 한순간이 오늘 밤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인생 전체에 따뜻한 물결을 불러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단지 오늘 밤의 공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숨 쉬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끝 하나 떨리는 입술 하나 마음을 담은 따뜻한 터치 하나가 단순한 접촉을 넘어 다시 살아있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여전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시 용기 내어 다가와 주기를 바라며 말없이 문을 열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성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전체를 살리는 신호이며 서로를 다시 껴안고 잊고 지냈던 애정을 되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마주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중심은 단지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라 열망과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진짜 당신이 됩니다. 이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박현우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에 숨지 마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삶과 욕망 그리고 사랑을 이제는 다시 품에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따뜻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손끝과 입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당신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에 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숨을 내쉴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 역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금 되찾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현우 드림.